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시즌4의 마지막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자, 해야 되구나. 네,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네,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네, TBS 지부장 송지연입니다. 네. 네, 민원연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2주 만에 보인 것 같아요. 느낌은 어제 본 것 같은데 2주나 지났어요. 그리고 추석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으신 분, 뭔가 특별한 추석을 보냈다,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었다. 저는 우리 T님, 송지연 지부장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고 제가 되게 눈물 흘렸거든요. 네. 되게 특별한, 정말 가족의 소중함, 네. 이거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이번 추석에는 대전이 고향인데 대전으로 내려가지 않았고요. 집에 있으려고 했죠. 네. 네,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힘든 거 없냐라고. 이제 엄마가 지연아 뭐 요즘 힘든 거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이번 추석에 내려올 거야? 막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잘 안 우는데 뭐를 잘 울면서. 그래도 갑자기 다르죠. 맞아요. 눈물이 네. 막 터져 나오면서 네. 좀 힘들어 하니까 엄마가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힘들었냐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하고 저희 집도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아래층이. 아, 지금 작가님이 사시는 네, 집이? 저희 집에 네, 밑에 층이 집에 저희 때문에 이제 물이 새가지고 공사를 하는 상황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도 어렵고 집안도 되게 네. 일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뭐 물 새는데 너 얼마 드니? 막 그래서 제가 몇백 든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적금을 깨려고 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음날 부모님께서 돈을 보내줬어요? 보내주셨더라고요. 와. 전액을요? 네? 전액을요? 꽤 큰 돈을 꽤 큰 보내주신 돈을 것 같아요. 보내주셨어요. 네. 와. 그래서 사실 되게 죄송했는데 진짜? 한편으로 좀 안도했다고 해야 되나? 네. 정말 세상에 가족보다 더 큰 본인의 네. 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부장님보다, 우리 송지연 지부장님보다 더 큰 이슈는 없으셨죠, 다들? 네, 없었고 네. 또 미담 있었잖아요. 미담. 미담이요? 뭐죠? TBS에 전해진 미담. 그 미담. 맞다. 사진 준비하셨나요? 엄청. 오인혜님의 모범 따라서 또 저희가 네. 사진 어떤 준비하셨나요? 지난 금요일 사진이 날. 있어요. 아니, 사진 없겠죠. 무슨 사진 지난번에 기억에 못 사진 나실 준비하라고 거야.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갑자기? 어떤 미담일까요? 갑자기 M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M님께서. 네, 네. 그래서 좀 전해줄 게 있다고 하셔서 TBS에 직접 오셔가지고 네. TBS TBS 가깝잖아요, MBC에서. 네, 거리는 그렇죠. 오고. 네. 네. 오셔서 그 현금으로 네. 100만 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투척. 네. 그걸 우와. 마치 뭐 제가 준 것 같지만 제가 드린 건 아니고 네. 우리 방송사 노조 협의회라는 곳에서.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의장을 맡고 있어서 회의 전날 해갖고 TBS 좀 추석 때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에 좀 지원을 하자 그래서. 그거 100만 원 누수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공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이게 미담을. 근데 그 사갔던 레모나는 MBC 지금 본부에서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진짜. 네, 제 훈훈합니다. 직무비로. 네. 김재경 간사님하고 두 분이 그 레모나 이렇게 하트로 생긴 거 있잖아요. 그 하트를 두 분이 이렇게 들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저렇게 예쁜 하트가 뭐지? 막 이랬는데 그게 T를 방문하셔서 TBS 방문하셔서 응원 전해주신. 네. 크게 재미없는 얘기인데 뭐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용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아싸의 주제는 언론아싸 시즌4가 남긴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총 49번의 49회. 네, 언론아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제가 들고 있는 차트, 여기 앞에 있는 차트에서 공영방송과 관련된 9개의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돌아가면서 뽑아서 거기에 관련된 이슈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본에 Y님부터 있지만 우리 T님부터 뽑아보시죠. T님. 저는 네. 이거 뽑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자? 아니, 이거. 이거부터 먼저. 집중해주세요. 네. 네. 요거는 4번에 있어요. 네. 전 네, 찬반 투표 하겠습니다. 찬반 투표. 네. 자, 찬반 투표는 KBS에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KBS
저희가 찬반 투표? 이번 주부터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쟁의행위. 예, 그 사업장 보면은 저희들이 사업장에서 정식 합법적으로 이제 쟁의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게 단체 협약 교섭이 결렬되거나 임금 협상이 결렬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단체 협약 결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는데 타이틀은 이래요. 일단 뭐 단협 쟁취는 들어가고 무능경영 심판, 그다음에 공영방송 KBS 사수라는 타이틀로 저희들 들어갔고 네. 저희는 또 이제 방송사의 노동조합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또 쟁의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같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들어갔고 저희보다 두 번째로 큰 이제 노동조합인 기업별 노조인 KBS 노조도 들어갔는데 이게 저희 노조 조합원들이 절반 이상 찬성한다고 해서 저희만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쟁의행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닌데 저희들만의 의지로라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독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까? 이제 쟁의행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태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파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업을 해서 단체 협약을 우리랑 맺지 않는 박민인 사장 필요 없다 나가라 이렇게 뭐 요구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KBS 망가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 네. 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결국 이제 단협 쟁취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네. 요 쟁의행위 이거를 하겠다 말겠다 하는데 투표율 목표가 다른 노조는 모르겠고 네. 저희는 그 얼마 전에 언론아싸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사장 신임 투표할 때 82% 투표율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총 몇 명 정도인데요, 대략? 저희가 조합원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2,000명 좀 넘는데 그렇게 되면은 투표율만 했을 때는 한 1,600명 정도는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야죠. 네. 찬성률의 목표는 찬성률의 목표는 저희들은 사장 신임 투표했을 때는 사장 불신임률이 98%가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저희만 따졌을 때는 그래도 한 80% 나오지 않을까? 찬성률도? 이건 뭐예요? KBS 공영 노조 투표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공영 아까 노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노동조합이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KBS 노조가 한 700~800명 정도 되는 걸로 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영 노조가 한 30명 정도? 소규모군요. 네, 소규모인데 이분들은 지금 체제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라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투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섭 대표 노조라서 이 투표 일정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다른 노조에 딱 통보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 그 노조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KBS 노조도 저희하고 같은 기간에 투표를 하겠다라고 공고를 올렸는데 공영 노조는 그런 공고도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노조 KBS 본부만 동의해서 파업을 합법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전원 투표에 전원 찬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KBS 노조나 좀 이제 보수 성향의 노조도 같이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파업 찬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좀 더 그러면 높다는 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죠. 서로 네. 동의하에 할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그쪽도 박민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시민들이 왜 언론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파업 등 투쟁을 왜 안 하냐 이런 숱한 질문들을 하셨는데 네. 지금 KBS가 내부에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다. 지금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최후의 수단이자 최고의 수단이 파업 투쟁인데 네. 이제 이게 파업으로 갈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안에서 네. 예, 박민 연임 저지와 공영방송을 사수를 사수하겠다는 위한 의지로 한 단계 한 발 한 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KBS가 한번 뽑아주시죠. 제가 여기 중에서. 뽑을까요? 네. 국정감사 할까요? 국정감사. 자, 국정감사 5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국정감사가 지금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국감의 주요 이슈가 크게 조금 심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와이님? 네.
먼저 방심이 그 민원사주 사건 요거 국정감사하는 게 이제 첫 방심이? 번째로 진행이 되고 류일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유일임의 네. 민원사주 사건 네. 그리고 YTN 사형화의 경위를 밝히는 거 강제매각 그리고 강제매각. 여기 소멸화라고 표현이 됐는데 TBS가 이렇게 공중 분해되는 상황을 누가 초래했는가 그 책임을 묻는 거 제가 볼 때는 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유일임, YTN, TBS 폐국 요 네. 관련된 네. 세 가지시군요. 그리고 또 방통위 지금의 또 방통위가 이진숙? 뭐 이진숙은 이제 지금 탈핵 네. 그 심판 심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안에 방통위가 사실 그 탄압 수단으로 지금 전락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가 했던 주요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의결들과 지금도 또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감 증인 참고인으로 나가시는 분은 여기에 누가 계시나요? 다 나가세요. 다 나가요. 다 네 분 다 나옵니다. 나가십니까? 네. 아, 네. 가서 언론화사 그래도 49번이나 했는데 네. 여기서 많은 것들이 단련되셨잖아요. 네. 가서 언론화사 홍보하라는 건 아니죠. 언론화사 시즌4가 종료되는데 네. 정말 그 국감이 쇼츠 재밌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시간 100분밖에 안 보고 계시지만 국감을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가셔서 실력 발휘하셔가지고 시원하게 많은 좋은 발언들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혜님 저는 저희가 지금 49회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컴피님들이 무대에 오르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많죠. 네. 그리고 방송 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주요한 무대나 방송 나갈 때마다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언론화사를 자연스럽게 노출해달라. 근데 이분들이 단 한 번도 안 해주셔서 제가 진짜 서운해서 울 지경이에요. 아, 근데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9번이나 했는데. 그건 제가 설명해 네. 드릴 수 있는데 무대에 딱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환호가 일단 있고 이제 해야지라고 생각을 딱 하고 들어가도 네. 제 발언이 끝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진짜 까먹어서? 일부러 네.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시민사무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한테 얘기하기보다는 MC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서 MC가 물어보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MC 네. 명태균. 아, 네. 네? 자, 근데 그거 한 번은 한 거 같은데 지금 아니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한 번도 안 했을까? 지난번 광화- 아니 우리 김어준 이런 데 나가서는 언론화사 옷 네. 입고 했죠. 옷 입고 했죠. 우리 네 티셔츠. 명이서. 근데 사람들이 아, 그 세 언론화사 명이서. 오신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뭐 사무처장님만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건 홍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홍보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감에서 반드시 밝히고 싶은 게 이거 하나만은 밝히고 싶다. 이런 각오들 궁금하거든요. 우리 YTN부터 뭘 밝히고 싶으시죠? 저는 가장 밝히고 싶은 게 지금은 사태가 많이 진행이 돼서 뭐 YTN의 공정방송 훼손이나 김백 사장 취임 경위 이런 것들이 이슈지만 사실은 진짜 핵심은 YTN이 강제 매각된 그 경위거든요. 이게 애초에 공기업들이 안 팔겠다고 했어요. 한전 KDN이나 마사에는 안 팔겠다고 했는데 팔라고 팔을 비틀은 거거든요. 그 누가 팔을 비틀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고 그래서 이번 국감에는 한전 KDN 사장이나 마사회 사장 그리고 그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난 정말 팔기 싫었다라는 얘기를 솔직히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하진 않겠지만 네. 정황이나 단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또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실제로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거나 뭐 어떤 압력을 받았다거나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면 가장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압박을 받았다라는 멘트만 나와도 네. 이것은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으로 고발도 가능하고 나중에 검찰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팀- 국감에서는 네. 증인이잖아요. 거기서 네.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묵비권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죠. 보안수 지부장님이 맹활약하시면. 제가요.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연임하셔야 되니까요. 네. 자, 우리 TBS에서는 이것만은 꼭 밝히고 싶다. 저는 TBS가 폐국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편향적인 방송을 해서일까?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일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 권력이 정말 방송사 하나를 박살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이냐?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네.
그걸 확실하게 하고 싶고요. 그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비겁했고 무책임했거든요. 그리고 과거 아무리 정권이 바뀌다 하더라도 행정 시스템이 사실 기존 박원순 서울시장 때 약속된 부분을 그러니까 방통위와 약속을 했던 서울시 안정적 지원을 근거로 해서 재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유지시켜야 할 의무가 지금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도 있는데 그걸 방기한 거. 이 오세훈은 증인으로 나옵니까?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정무부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아마 증인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부시장도 있나요? 네, 부시장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안 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쉽지는 않은 문제인가 봐요. 네, 아마 현역이라서 그런가? 네 그렇기도 하고 아마 여당 반대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의뢰 뭐 네, 이번에 국감 증인이 100몇 명인데 이거 채택하는데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강력하게 집단 반발했어요. 퇴장하고 증인 채택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힘겨루기가 어마했다고 해요. 아마 그 과정에서 오세훈 채택이 안 됐을 거라는 추정이에요. 네. 서울시 의회 쪽은 나와요? 서울시 의회도 아무래도 거기도 어쨌든 의원이니까. 지방자치 같은, 제도가 예, 이게 지방의회.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시의원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양새는 안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럼 TBS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증인은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꽤 많죠. 정무부시장 그다음에 서울 TBS 주무기관이었던 출연기간 주무기관이었던 서울시 홍보기획관 공무원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전임 대표들 그러니까 이강택 대표, 그다음에 TBS 대표 말씀하시는 네, TBS 이강택 대표, 그다음에 정택 대표가 아마 참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들. 그러면 뉴스공장 제작진들도 나오나요? 아마 뉴스공장 아마 그때 당시에 편성 책임자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신장식의 신장기업 PD, 그다음에 뭐 저도 참고인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가 권력에서 공영 방송사가 문 닫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얘기를 해볼 생각. 네.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자, KBS는 어떤 거 저희는 싶으십니까? 국감장에서 네. 재밌는 것들이 좀 있을 건데 예고만 뭐 재미있을 일들이 있을 거란 말씀만 드리고 재밌을 만한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 제가 재미없죠. 저는 재미없는데 KBS 내부에서 일어나는 약간 재밌는 뭐 일인가? 좀 있을 것 같고 뭐 네.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네네 뭐 있을 것 오. 같고 일단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꼭 밝혔으면 하는 거는 여전히 수신료 문제인 것 같아요. 수신료가 왜 이게 처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국민 제안이라고 하는 요상한 방식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나, 누가 시작을 했나, 어떤 근거를 갖고 시작을 했냐, 네. 이거를 조금 밝히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하나가 과연 박민 사장이 어떻게 해서 KBS 사장이 되었느냐라는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시에 이성래 이사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박민을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겁박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래 이사가 이번에 또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성래 이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KBS 장악 문건 이것도 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KBS 장악 문건은 국감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뭐 수사로 하면은 뭐 나올 것 같습니다. 수사로 하면. 예. 저는 이미 고소돼 있는 상황이라서 예. 조사받으러 가야 돼요. 네. 우리 MBC는요. 어떤 걸 밝히고 싶으십니까? 밝히고 싶은 뭐 희망으로 치면 밝히고 싶은 것보다 좀 사과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들었으면 좋겠다고요? 방통위 뭐 김태규 부위원장이나 이진숙도 뭐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 나와서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어쨌든 기존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날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급박하게 박문진 이사진 임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였고 2인 체제도 합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법원의 판단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심 법원 판단이라고 또 무시하고 하겠지만 최소한의 자기들이 이때까지 과정이 얼마나 무리였는지에 대한 좀 인정? 이게 정말 희망사항인데. 여기 밝힌 것 중에 가장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네, 어쨌든 그런 정신 차렸으면 희망사항을 좋겠어요. 갖고 네. 계신다. 자, MBC에서 그럼 뽑아주시죠. 다음 키워드.
전 소멸화. 소멸화. 네. 이거 무슨 뜻입니까? TBS 이야기일까요?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들이 이번에 출연 기간에서 지정 해제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TBS가 민영화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YTN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 아니라 사형화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는 TBS 같은 경우는 민영화가 아니라 소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민영화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일단 KBS 같은 경우에도 자산이 있고 MBC, YTN 다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TBS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서울시 예산을 바탕으로 한 시형 방송이었어요. 네, 그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건물도 서울시가 지금 싸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건물도 서울시 아니고요. 거예요? 그러면 네, 서울시 그 건물은? 겁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자기 자본 처음에 이제 재단으로 전환했을 때 저희가 100만 자본금 100만 원으로 와. 시작을 했습니다. 네.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다 문제는 송출비와 지금 임대료가 밀려 있어요. 올해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자본금이 많았을 때는 정말 잘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쌓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쌓일 수 없어요. 저희가 자본금은 바뀌는 게 아니고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고 네. 이제 그동안의 매출액 그죠? 매출. 네. 매출이 잘 나갔을 때 매출액은 잘 나갔을 때 그 100억 정도를 저희가 번 적이 있었죠. 한 달에. 아니요? 그럼 연? 2년에? 네, 연. 근데 많이 기본적으로 벌지 서울시가 매년 뭐 400억인가를 네. 그렇죠. 투자를 400. 하기로 하고 지금 미디어 재단으로 맞습니다.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한 300억, 400억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출연금을 받았고, 네. 한 70% 정도 재정 자립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탄압을 당하기 직전까지 그걸 65%로 좀 낮춘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킬러 컨텐츠들이 빠지고 갑자기 이제 더 출연금 아니면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일단 아시겠지만 뭐 시형 방송이든 국영 방송이라고 KBS를 하는데 민주사회에서 지금 국영이나 시형의 한계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정권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홍보 방송사가 결국 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0년에 그 산하 사업소 서울시 사업소에서 사실 출연 기관으로 재단을 독립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반쪽짜리 독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가 3년 동안 자체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또 새로운 콘텐츠들을 만들려고 되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런 탄압 국면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상황을 얘기하면 상업 광고 허용 안 되고요. 그다음에 출연 기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어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다 서울시 허락이 있어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벌려면 벌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민영화가 됐다? 그건 민영화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고사시키는 거고요. 결국 소멸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오늘만 지금 해도 TBS 관련돼서 참 좀 안 좋은 소식들, 어처구니 없는 소식 계속 있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지금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가 3년 전에 서울시 산하조직, 서울시 하나의 부서에서 미디어 재단이라고 산하의 독립법인이자 산하의 출연 기관으로 독립을 할 때 이게 독립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 라디오 채널, 그다음에 그 후에 또 영어 채널 해서 채널하고 해서 3개, TV까지 3개의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서울시가 일종의 보증을 쓴 거예요, 방통위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TBS가 이렇게 독립법인으로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공영방송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이후에 점차 수익 모델을 개발을 해서 진정한 독립이 되게 하겠다. 그쵸,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일종의 보증수표를 발행을 해서 방통위가 그걸 믿고 승인을 내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특히 서울시는 당시에 방통위에다가 그 승인을 받으려고 별도 서약서까지 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제출하는 서류는 국가기관에 대한 공적 약속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반드시 성실하게 잘 이행하겠다는 별도의 서약서까지 해서 냈기 때문에 이거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게 가려져 있었던 거고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승인을 해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켜 이거 안 지키면 가령 나중에 승인 취소할 수도 있고 니네 제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 의회가 지원 조례를 폐지할 때 그건 약속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방통위가 제동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역할을 안 한 상태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거나 하는 과정도 협의 과정도 다 생략한 채 그냥 마구 민영화 네. 지금 이제 민영화의 길로 내몰았는데 사실 민영화도 아니죠. 기반도 아직 아무런 기반도 없고 자본 100만 원짜리 방송사가 어떻게 홀로 설 수 있겠어요. 갑자기 그 생각납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투표하던 날 그날 TBS에서 저도 출연해서 대선을 중계했었어요. 그때 진짜 유명하고 방송 잘하는 방송인들이 TBS에 다 모였었어요. 다른 스케줄 다 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릴레이 방송을 엄청 재밌게 기획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2년 반 만에 그렇게 활발했고 그렇게 재밌었던 멀쩡한 방송국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청사진을 돌려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다시 TBS를 살릴 수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뭡니까? 지금 서울시죠. 서울시가 다시 지원금을 주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렇죠. 출연금을 주는 근데 거고. 그 근거는 사라졌죠. 그 근거를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출연 기간이라고 서울시의 출연 기간 그 출연금이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걸 출연금이라래요. 그거를 지원해 주려면 출연 기간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서울시가 행안부에다가 우리 출연 기간 아니니까 해제해 주세요. 그래서 9월 11일자로 해제가 됐는데 서울시가 그 출연 기간으로 다시 지정을 해달라 하고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가 TBS는 서울시가 만든 거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세요라는 조례만 제정을 해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TBS를 길거리에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말 오세훈 시장이랑 시의회가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고. 네. 또 오늘 뭐 정관 변경 거부된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네, 뭐 정관 변경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난릴까라고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다 회사마다 정관이 있잖아요. 근데 정관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서울시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가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대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출연금을 받기 때문에 시민 세금을 받기 때문에 외부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 좀 엄격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출연 기관으로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관을 그에 맞춰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네.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도 네.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뭐 시의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들은 다 삭제하고 이런 정관 개정을 네. 저희 이사회가 2주 전에 의결을 했고요. 그거를 의결한 걸 가지고 이제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 주무 부서가 이제 방통이기 때문에 네. 지상파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정관 변경은 보통은 저희가 3월에도 정관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 같은 거 할 때도 정관 변경을 다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담당 주무 부서의 공무원이 이제 승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 정관 개정은 네. 좀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영방송했던 TBS가 민영방송이 됐는데 그 민영방송에서 자금을, 그러니까 이제까지 서울시가 출연했던 그 돈을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민영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에서 이거를 그냥 정관 개정으로만 보지 않고 소유 구조가 완전히 소유 구조의 바뀌는 개선으로 거다.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YTN 같은 경우처럼 최다 출자자 변경 승인 정도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고 방통위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인 체제잖아요. 그 합의제 기구인데 네. 지금 그래서- 한 명의 네.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거 2인 체제 위법적으로 결정하다가 탄핵소추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회의가 성립이 안 돼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더욱이나 지금 방통위에서는 2022년 그때는 얘네들 장학기술자 오기 전이죠.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시절에 지원조례 폐지할 때 방통위원회에서 서울시에다가 강하게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공적 재원을 갖고 지원한다 해서 우리는 승인을 해줬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영방송으로서 운영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지원 조례는 우리가 승인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야. 그러니까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 라고 이미 그때 경고를 하고 공문도 보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지원 조례 폐지됐고 그래서 정관 변경할 수밖에 없다. 외부 자금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지금 임의로 할 수가 없죠. 저는 솔직히 이거가 그러니까 사실은 통로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민간 자본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해제돼서 사실 붕 뜬 거예요. 붕 뜬 상황에서 지금 어느 곳도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속 시원하냐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TBS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중분해하게 돼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출연기간 해제도 사실은 되게 비겁한 거였죠. 비겁한 방식이었고 출연기간을 해제시켜가지고 방통위가 어쩔 수 없이 정관 개정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압박수단. 압박수단이었고 근데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다고 책임이 절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는데 출연기간 해제됐을 때 그날 당일날 뉴스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 기사 대부분이 뭐 정치바람 타다 추락한 TBS 막 이런 식으로 결국 니들이 편향적인 방송을 했으니까 민영화가 된 거는 니들이 죗값을 받은 거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 되게 화가 났거든요. 이거 서울시에 면죄부를 주고 TBS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같은 언론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그렇게 할 걸 알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만방자기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결코 지금 좀만 기다리세요. 딱 기다리세요. 국정감사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정감사가 정말 중요해요. TBS는. 서울시가 정말 나쁜 게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출연기간 해제하면 정관 변경 신청할 거고 근데 방통위가 지금 1인 체제인데 1인 체제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다 판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TBS를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오늘 방통위 자료 보면 탄핵 때문에 이 결정을 뭔가 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야당의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TBS 구성원들 240여 명을 가운데 두고 또 TBS라는 방송국을 볼모 삼아서 서로 핑퐁 치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뻔히 이런 사태가 올 줄 알면서도 서울시는 그냥 내던져 버린 정말 그리고 진짜 방통위에도 역사적인 제가 심판을 받아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왜 갑자기 선생 노릇 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TBS 정관 개정 반려할 거면 서울시민 청취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서울시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상업 광고 허용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네. 대안을 마련해.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방통위가 철저하게 그 서울시가 의무를 다했는지 이행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 물어줘야 되고 서울시가 분명하게 약속했던 TBS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책임지라고 대안 내라고 해야 되고요. 서울시가 못 내면 방통위가 대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방통위는 현재 정관에 따르면 방통위는 TBS 이사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그동안 2명을 추천해가지고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몰랐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가 TBS를 재정 압박으로 탄압하는 거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공조한 셈이죠. 네. 이 두 책임을 반드시 국감에서 묻고 대안 마련해라. 대책 마련해라. 국감 가면 발언 기회 많이 있으시겠죠? 없을 것 같습니다. 왠지 저한테 물어볼까요? 그래도 TBS를 대변할 Y랑 T만 갖고 하루를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루를 YTN하고 TBS만 갖고 하는데. 준비 많이 하셔서 꼭 발언 기회 없으면 손에 드세요. 알겠습니다. 이 말이라도 꼭 하고 싶다. 그것밖에 지금 기회가 없잖아요. 네, 말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말하고 싶습니다. 드셔가지고 심은정님도 꼭 국감 때 T님 발언 기회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성구 대행 본인 도망가면 전 직원 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오늘 월급날입니다. 오늘 월급날인데요. 네. 아무 소식이 없어요. 문자가 누수도 해결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문자가 안 오고 있는데 이성구 대행은 대행이잖아요. 대행이 대표보다 더 심하게 이제 대표 대행으로 온 거예요. 대표 대행으로 오셨는데 온갖 그 권세는 다 누리시고 책임은 회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원 해고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되게 이러는 웃긴 거예요? 예고문 같은 걸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예고문을 올리는데 이제 돈이 없다. 이제 돈이 그래서 없다. 돈이 없어서 나는 이제 당신들 책임 못 지고 월급도 못 진다. 난 형사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임금 체불로 체불하는 어제 사직서를 내셨는데 내면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면서 사직서 내기 전 전에. 직원을 해고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온갖 인사권을 행사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도 행사했어요. 네, 인사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전 직원을 해고 어떻게 구조조정해라. 구조조정해라. 수 할 수 있다는 있는 서류. 구조조정을 할 계획서를 승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대표는 떠난다고 해서 딱 아침에 와봤는데 갑자기 본부장이 바뀐다고 하고. 그거는 왜 한 거예요? 이성구 대행은 왜 그렇게 사인을 하고 간 거예요? 솔직히 되게 거칠게 말하면 복수하고 간 거예요. 그거잖아. 뭐 먹어라. 연 먹어라. 네, 연 먹어라. 이 사람이 와서 무슨 피해를 당했어요? 이성구 본인이 대행이? 생각할 때는 자기 말 안 자기 말 잘 안 들었다고. 듣고 뭐 하는 것마다 무슨 편성권 침해니 뭐니 하고 무슨 말만 하면 저희가 그렇다고 양대 노조 들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 네. 굉장히 반감이 많았거든요. 방송사가 무슨 편성권 침해 무슨 이런 웃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오래 했어요, 대행을? 아니요 5월에 왔어요. 그럼 몇 개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떠날 사람이 TBS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알바끼식으로 하고 간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네. 이 사람이 가면 또 누가 옵니까? 이 자리에? 지금 당장은 공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사회도 지금 열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안갯속입니다. TBS 정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아직 탈출구가 아예 그러니까. 안 보이네요. 국감에서 반드시 두 손을 들고라도 네. 발언 기회 얻어가지고 거기서라도 반드시 해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Y님 골라주시죠. 키워드. 저는 방만 경영으로 하겠습니다. 방만 경영. MBC가 방만 경영 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뭐 짧게 얘기해도 될 것 네, 같아요. 짧게 무슨 해주시죠.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뭐라도 지금 해보려고 감사원이 이제 이 보수 단체들이 국민감사 청구한 거를 방문진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한 거를 한 1년 넘게 끌고 있다가 작년에도 권태선 이사장 해임시킬 때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 감사원에 이제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하기도 전에 해임 절차부터 진행한 거거든요. 그럼 무리수 두다가 그것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넘게 조사를 하더니 이제 과거 MBC의 이제 그 여러 경영적인 실패 요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문진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네. 주의 정도로 할 기세가 아니었거든요. 작년에 할 때는. 근데 주의면 그 수준에서는 되게 낮은 건데 낮은 주의를 주면서도 뭔가 MBC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냄새를 풍기고. 근데 이 감사 사유들이 다 법원에서 지금 권태선 이사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벌어진 일들을 네. 지금 이사장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법원에서 이미 다 결론이 난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세게는 얘기 못하면서도 마치 문제가 있었더냐 냄새만 풍기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린. 네. 좀 안타깝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MBC 뭔가 뉴스데스크에서 TBS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심은정님께서 댓글 그래요?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취재 그리고 왔더라고요. 많은 언론사들이 꼭 MBC뿐만 아니라 YTN 힘들까 KBS 안 될 것 같고 어디든 어느 언론사들 또 뉴스토마토부터 해가 뉴스타파 여기 요즘 많잖아요. 떠오르는 네네. 언론사들 TBS 이슈 꼭 묻히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기를 저도 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키워드는 다 뽑으신 거죠? MBC 뭐 더 뽑을 거 있나요? 없죠? YTN 영업비밀. 영업 영업 비밀. 비밀.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6번의 네. 네, 영업비밀. 그 유진그룹이 그 방통위에다가 YTN의 최대 주주가 되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사업 계획서 같은 걸 제출을 했어요. 이제 그 사업 계획서가 국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최근에 한 8꼭지 정도 언론 보도가 나갔어요. 그 계획서가 엉터리다. 뭐 내용은 짝이 끼고 애초에 그 자문위원들이 뭐 사장 추천위원회 같은 거 다 지키라고 했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진그룹 측에서 깜짝 놀라서 이것은 우리들의 영업비밀인데 더 이상 공표하지 말라면서 그 미디어 오늘과 YTN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가처분 소송. 그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서 이게 무슨 영업 비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영업비밀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앞으로 YTN을 잘 경영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시청자들을 잘 생각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라 영업비밀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유진그룹 쪽에서는 더 어떤 자료를 갖고 있을지 아마 궁금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조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왜 또 불길한데요?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특히나 그 유경선 회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보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로펌 중에 하나인 화우를 써서 오늘 뭐 재판에서 PPT까지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관련해가지고요? 네, 아, 유경선 회장은 이번 국감 때 증인으로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나와요? 네, 네. 아, 네. 그거 재밌겠네요. 보면 그때 미디어오늘의 연속 보도 보면 그때 처음에 허가를 뭔가 받으려고 할 때는 기존의 노조와의 협약 이런 거 다 잘 지키겠다라고 뭔가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면 말을 뒤엎는 그리고 오히려 방통위가 그걸 더 지적하는 안 지키도록 뭔가 몰아세우는 것 같이 그리고 뭐 자문위원들이 그렇죠. 다 그런 거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또 외부로 공표 안 하고 결국에는 사장을 바꾸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다 사장 바꾸려고 그러는 건데 YTN은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사장 추천위원회라고 시청자들과 노조와 뭐 대주주들이 모여서 사장 후보들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유진그룹이 김백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내리꽂은 거죠. 근데 방통위 심사 과정에서는 그 사추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문위원들도 지키라고 권고를 하고 유경선 회장조차 YTN 구성원들과 맺은 좋은 협약이다, 공정한 협약이다라고 평가까지 해요. 그런데 정작 매각이 되고 나서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기친 거죠. 그러면 YTN은 다시 그 본안 소송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3,700억 원이라는 큰 돈은 어쨌든 냈잖아요. 네. 유경선 회장이 이거를 손해보고 다시 팔 가능성은 좀 낮잖아요. 본인이 자의로 팔 가능성은 대단히 낮죠. 왜냐하면 이 3,300억 원인데 이게 YTN 주가 이야기해서 또 죄송합니다. YTN 주가를 10,000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매각이 된 거예요. 근데 현재 얼마죠? 주가가 3,100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큰 손해라 유진그룹 입장에서는 매각하기가 대단히 힘들 거예요. 근데 뭐 정권이 바뀌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고 좋은 세상이 오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 방통위원장은 또 다른 사람일 것이고. 그럼 YTN 내부에서는 유진그룹과 만약에 상생해야 되는 관계가 된다면 내부의 어떤 규약 같은 거 해서 언론에 뭐 자유나 이런 거 탄압하면 뭐 형사적 처벌하겠다 이런 조항 같은 거를 넣을 계획도 있나요? 이게 뭐 너무 먼 얘기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자본과 손을 잡아야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선한 자본이라는 거는 스스로 선해지지 않고 뭐 노동자들이라든가 시민사회 그 다음에 정치권이 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강제로 스스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죠. YTN의 공정방송 협약 같은 걸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라는 약속 반드시 받아내야죠.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 4번에는 민원령 활동가 분께서 6분이 큼티에게 궁금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왜 궁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크게 궁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3개 정도를 뽑아서 민원령 활동가 분들이 큼티에게 뭐가 궁금한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셨던 내용 있으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지연 지부장님, 거의 모든 출연 때 검정 옷을 입었던데 협찬입니까? PPL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걸 항상 입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맨날 이 옷이었나요? 네, 방송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매번요? 그렇군요. 49번 다? 아니 그거 처음에 저 색깔 있는 거 입었잖아요. 한 30번은 입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되게 좀 그랬던 게 우리가 그 각자 티셔츠를 입을 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되게 반대하면서 자유로운 패션을 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바뀐 했는데 거거든요. 유니폼이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늘 솔직히 얘기해야죠. 그때랑 지금이랑 그때 제가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죠. 네, 맞아요. 보라색 옷을 입었던 저와 네.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십시오. 왜 예, 달라요? 뭐가 달라요? 화면 분할 나가나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왜 제가 이걸 입었는지 알 겁니다. 아, 왜냐면 그때가 사실 더 날씬했고 지금이 더 살이 쪘거든요. 어. 근데 우린 화면에서 봤을 몰랐는데. 때는 네.
그때가 더 살이 쪄 보여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검은 옷을. 네. 그거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거든요. 출연자님. 지금 엄청 살이 쪘기 때문에 이제 사실 부모님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쌀을? 부모님이.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네. 제가 이제 원샷 한번 날씬했던 주세요. 제가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날씬했던 그 모습을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지금 그럼 갑자기 이렇게 살이 쪄서 너 무슨 일 있는 거니라고 걱정을 하시게 된 계기도 있군요. 걱정보다는 좀 오히려 책망을 좀 많이 책망 하는 것 화가 같아요. 많이 그럼 나셨어요. 또 울어요. 그럼 또. 네, 그래서 협찬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쵸, 협찬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날씬해 부모님을 보이기 위해서. 위해서. 네, 네. 부모님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재밌어. 투쟁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본업에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저는 예전에 하던 그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 진짜 하고 싶어요. 다시, 네. 특히 저는 그 노조 오기 전에 그 미얀마에 갔다 왔었는데 그 지금 군부랑 내전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그 사람들 살아 있는지 꼭 한번 만나보고. 네. 나머지 두 분은? 왜 두 분이에요? 세 분이? 세 분은? 없어요? 우리 아니 저는 뭐 기자 일을 하다가 왔으니까 사실 다시 돌아가서 보도국에서 기자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파원 이런 것도 해보셨나요? 특파원 못 해봤잖아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원하세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 나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나이에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네. 그럼 뭐 영어 공부부터 해야 되니까. 네, 쉽지가 의지가 않고. 없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초등학교 장학생. 우리 KBS는 너무 쉽게 끝나는. 저도 뭐 그 끝나면 이제 현업에 돌아가면은 이제 기사를 쓰다 왔으니까는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근무를 이제 창원에서 지역에서 하다 왔으니까 네. 그래도 한번 기자로 시작을 했으면 네. 내려와서 기사를 써서 네. 도지사는 한번 날려봐야 되지 오, 않을까. 창원도지사.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경남도지. 그러면 지금 좀 깜짝 놀라겠는데. 경남도지사. 뭐가 될지 정치에 지금 꿈이 있으신 거예요? 정치의 꿈이 있는 게 아니라 도지사- 기사로 기사로 도지사를 날리겠다. 도지사를 날 날리고 수 그 자리를 있는 가신다는 게 아니라 아니고 기사로 경남도지사. 기사로 날리고 도지사를 간다 이래 지금. 저는 명태균 씨한테 가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남도지사. 그런데 이제 관련된, 이런 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 이제 와이프도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당신은 글렀어 이제 모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글 쓰는 건 안 돼 이러면서 기사 쓰는 무슨 기사를 쓰냐 이러면서 진짜요? 그렇게 핀잔을 듣고 납니다. 아니죠. 저는 여기 인기가 계신 많이 분들이 남았잖아요, 지금. 특종 얼마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 그때부터 얼마나 더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게 많겠어요. 이호천 본부장님 지금까지 하시면서 특종 많이 뭐, 하셨다고 제가 알 만한 거 들었는데. 하나만 얘기해봐요. 하나만. 네이버 검색.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해봐요. 본인이 물어. 네. 그냥 특종. 언뜻 생각하는 거는 네. 이제 홈플러스가 네. 이 개인정보 경품 추첨 네. 한다라고 하면서 뭐 다이아몬드 걸고 네. 그랜저 걸고 막 경품 행사들 정보만 했어요. 빼나고. 네, 근데 개인정보 실제 1등 당첨한 사람한테 그걸 안 준 거예요. 경품은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뭐야? 그러니까 두세 번 전화 걸었는데 일반 번호니까 안 받잖아요. 네. 그럼 패스. 그거 기사 기억나요. 그거 제가 나 한 거예요. 기억나요. 그거를 해서 오, 기억나. 경품 추첨 제가 그걸 해갖고 다 찾아드렸어요. 자동차 한 대, 외제차 한 대 막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품을 받았고 네.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내걸고 뒤에다가 개인정보를 다 적게 수집하고. 하거든요. 깨알같이. 그 개인정보를 또 판매를 했어요. 어디에요? 뭐 무슨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업체들 있잖아요. 유료 판매. 그게 최근까지도 법원 판결 홈플러스에서 관련해서 뭐 법원 판결 나오고 계속 어제도 그랬거든요. 홈플러스 갔는데. 아니, 그래도 뭐 그래요? 홈플러스도 살아야 홈플러스는 되니까. 우리나라 거예요? 아니에요. 외국. 약간 사모펀드 뭐 이런 유가 갖고 있는 까르푸.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우리나라 뭔가 건 이어져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건 홈플러스가? 아니고 하여튼. 저한테도 물어주세요. 네, 특종. 저는 다시 음.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그램들 정말 만드는 게 저희 소원이거든요. 다시? 짤짤이 쇼나 변상욱 쇼, 그다음에 티봉이 있잖아요. 제 티봉이가 지금 티봉이 어디 갔어? 아무 일도 티봉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티봉이. 저 친구가 원래 지금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티봉이 막내인데, 한 티봉이 좀 데려와 주세요. 네, 티봉이를 다시 네. 일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티봉이를 다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그 캐릭터로 네. 키우지 못한 이 미완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물개인 거죠? 수달인가요?
아니요. 티봉이 정체성 티봉이는 논란. 그냥 티봉이에요. 송지연? 아니요. 그 뭐라고 하지? 나 갑자기 까먹었다. 동물이에요? 네. 뭐지? 해달. 해달. 네. 해달. 네. 네. 수달? 꼭 수달? 그렇게 되기를. 해달이 뭐야? 네, 해달은 바다에 사는 수달을 해달이라는.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해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시청자 닉네임 혹은 댓글을 뽑자면 뭐 나를 울리거나 뼈 때리거나 뭐 이런 댓글도 있고 기억나는 게 있다면 저희가 댓글이 기억 안 날 수가 없어요. 사실 되게 소소하게 가족들처럼. 저 기억나는 네. 잊을 수 없는 분. 뭐요? 김건희님. 김건희님. 네, 처음에는 건희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휘. 휘인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또 계십니다. MBC에 김건희 똑같은 이름의 그렇죠, 기자님이 기자가 계세요. 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저는 아. MBC 기자님이 네. 이호찬 본부장님 응원하려고 들어와서 봤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MBC 본부에. 그랬더니 그분 아니시죠. 네. 그분은 김건 휘예요 거의. 저분도 휘예요. 네. 아. 네. 재밌죠. 그리고 그분은 똑똑하시네. 남성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김건희님이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중간에 한번 김건희님 궁금하다 그랬는데 어디 강남 쪽에 사시는 분이라고 아, 직장인이시라고 네. 그렇게 지금 오늘도 들어가 계시네요.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용하시네요. 네. 네, 김건희님이 잊을 수 없고 궁금하고 얼굴 꼭 한번 보고 싶은 분. 네, 정말 심은정님, 풀뜯는 고양이님, 광채님, 박연우님, 정말 또 기억나는 댓글들 있으신가요? 예전에 이호찬 본부장 선배인 것 같은데. 인수초등학교. 네, 인수초등학교. 공부 잘하더니 선배거든요. 기자 됐구나. 네,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분이 누구신지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오시는 안 것 같아요. 아니 나 그게 너무 웃겼어. 공부 잘하더니 기자 됐구나. 이러면서. 네. 또 나머지 두 분은 기억나는 댓글이나 내용 아니 있으셨습니까? 저는 심은정님이 언젠가부터 이호찬 본부장 딴 데 가서 언론 와서 쓰지 않았다 이야기를 제가 기억에는 장인수 TV인가 저널리스트 검사다니까. 나갔을 때 그때 들어오셔서 쫓아다니면서 그걸 보고 얘기를 하신 건지 네. 하여튼 그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게 신경이 맴돌으시죠. 다 쓰여서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그래서 은정님이. 그래서 네. 잘 살아야겠다. 저는 뭐 누군지 궁금해요, 심은정님 이렇게. YTN 주식을 사라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서 네, 와주라. 주식 주가 떨어졌다 네. 이 얘기 계속 댓글에 해주시던 분 오늘 안 들어오셨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네. 저기 오늘은 주식 얼마라고 주가 네. 얼마라고 얘기해 주시던 분이 제 인생의 첫 주식 투자인데 그러니까 정말. 이호찬 본부장님 10주 사셨습니다. 네, 10주. 아, 10만 원, 10만 원. 김건희님 용산 사신다고. 아니 10주 사서 아니 10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만 한 11, 2만 원 20주 샀나 보다 20주. 네. 용산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강남 아니고 용산이었어. 그래서 기억에 나요. 네. 김건희 중에서 어떻게 또 용산에 사시지? 그 건희님은 서초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한남동에 이제 사시죠. 한남동에 사시잖아요. 그분은. 네. 같은 하늘 아래 옆에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더 큼튀게 묻는다는 이렇게 3개 정도. 저 이거 더 하나 네. 궁금한 거. 네. 여기 칠번 어떻게 본부장님. 뽑히지도 않았는데 그게. 네, 네. 뽑히지는 않았는데. 자, 7번 말씀해 궁금하신가요? 주세요. 네, 저 궁금해요. 자, 박상현 본부장님은 언론아싸 거의 모든 출연 때 카라가 있는 티셔츠를 입으셨는데요. 찾아보니까 언론아싸뿐 아니라 KBS 노조 기자회견 때도 카라 티셔츠만 입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라운드 아니고 오직 카라 티셔츠만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집하는 건 아니고 이 비슷한 스타일의 옷이 이제 몇 벌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 할 때만 그런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라운드도 있어요?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자면 일단 타지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옷을 별로 안 가져왔고 네. 최소한을 가지고 이제 여러 번 돌려서 있다 보니까 네. 희한하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뭐 얼굴이 옷을 동그라니까 좀 더 가름하게 나오시고 싶은 생각은. 그런 게 있나요? 미안해요. 생각도 지금 없으신 것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패션에도 우리 민원녀 활동가 분들이 큼티 분들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었다는 그래서 게 참 신기하다는 참 생각을 신기합니다. 했습니다. 네. 관심이 많으시구나. 자, 이제 요주의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칠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 요주의 인물, 큼티들이 가장 거슬리는 인물이 누구인지 이름을 실명으로 반드시 써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인물이 나오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너무 뻔한 인물을 적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혹시 이진석? 꼭 인물만 적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어떤 사도 돼요. 네, 다 자유롭게. 동물도 돼요? 혹시 뭐 건물? 뭐 네. 자, 하나,
먼저 쓰신 분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는 서기석 이사장. 네. 뭐 아는 분이에요? 잘하는 분. 저기석이 누구야? 지금 KBS 이사장. 이사회 이사장인데 서기석. 네, 서기석 이사장인데 네. 오늘도 지난 한 석 달 동안 KBS의 거의 모든 노조,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노조 빼고 네. 모든 노동조합 협회에서 그렇게 반대해오던 조직 개편안을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이사에서요? 네, 이 조직 개편안은 임기 이제 2달도 안 남은 사장이 하겠다는 조직 개편안인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거거든요. 네. 이랬던 이사장이 이번 또 사장 선임 계획도 오늘 의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10월 4일까지 원서 접수해서 10월 23일이면은 최종 후보자가 결정이 되는데 네. 이런 거수기 노릇을 한 이사장이 정말 KBS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장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 정말 거슬립니다. 서기석 이사장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분이 헌법재판관을 하셨어요. 진짜요? 네, 헌법재판관을 하셨고 저희 조합하고도 좀 인연이 있는 게 단협쟁취 투쟁을 이제 2008년인가 했을 때 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로서 우리 손을 들어주셨던 분이에요. 오, 진짜요? 네, 그것도 인연이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관까지 했으니까 어쨌든 법관으로서는 상당한 지위를 누리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원로이신데 근데 왜 KBS에 와서 그런 뒤치다거리 왜 윤석열 꼬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법관으로서 마지막에 영예로운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권력 권력이 맛이 뭐 어떤 건지 정말 그 정말.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건가 그런 맛있나 건가 봐요. 봐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MBC는 뻔합니다. 빵빙수. 빵빙수. 이진숙을 적어주셨네요. 뭐 하나 싶었더니 뭐 하겠어요? 근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이진숙 씨. 이진숙 씨 요즘 뭐예요? 네, 보여주세요.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이진숙 씨가 네. 지금도 쉬지 않고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저런 활동도 국민들이 못하게 응원을 해야 해주셨지 돼. 않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당일 한 유튜브 방송에선 김 여사를 유튜브 진짜 감싸며 좋아해. 역공을 그 우익 폈습니다. 유튜브 그죠?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제 유튜브니까. 조그만 그 약점이 있으면 한 저런 사람만 활동을 들고 하지 말라고 한다는 그런 뭐 하는 판단은 조합은 이야기가 없으니까. 있잖아요. 제물로 삼아가지고 이 정권을 저거 무너뜨리려는 탄핵 중인데도 MBC 대주주 손 방송문화진흥회 아니 저거 이사진 선임의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제도물건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부를 저 향해서 방송 출연분? 발언. 좌편향적이라며 인신 공격성 폄훼도 재판부를 섭섭지 않았습니다. 비난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봤는데 이분이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게 판을 아직도 뭐 정신을 없네. 전혀 못 차리는 것 같고 시민들이 지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그럼 도대체 이진숙이 바라보는 시민 국민은 정말 누군가? 진짜 전체 국민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 20% 나오면 그 20%만 바라고 저러나? 그리고 판사에 대해서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딱 그 연예인들 좌파로 낙인 찍고 이랬던 거 똑같잖아요. 네.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면서 또 그 판사를 어느 이념적으로 뭔가 자리 지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런 태도로 아직까지 지금 탄핵 심판 지금 심사 진행 중이죠. 지금 심리 중인데도 저렇게 나가서 그럼 방송통신위원장이잖아요. 어쨌든 중지가 됐지만 그럼 직무만 중지됐지. 최소한의 네. 어떤 중립성 균형 이런 거를 좀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다 국회- 의료대란 가짜 뉴스라고 또 하셨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 조그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그만 약점, 그러니까 난 조그만 파우치?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을 뭐든 작게 보이는가 보다 저 사람들은. 저런 발언들을 아직도 방통위원장이란 자리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 네. 저런 사람 왜 월급을 그러니까 줘야 국민 되는지 세금으로 한 달에 정말. 거의 1,000만 원씩. 월급 받고 유튜브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연봉이 1억 5천이라는 거죠. 와, 안타깝습니다. 진짜 다 토해내야 되는데. 자, YTN은 뭐라고 썼습니까? 저는 녹취. 요즘 녹취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막 이 정권에 민낯이 드러난다 뭐 이 생각도 물론 하지만 되게 거슬리는 게 인간 본성의 어떤 추악한 면을 그냥 그 녹취를 통해 그냥 생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몹시 거슬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기대를 하는 게 그 녹취 중에 YTN 강제 매각에 대한 김건희 씨의 어떤 지시가 담긴 녹취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나올 수 기대도 있죠. 합니다. 또. 네. 본인이 직접 그 녹취를 뭐 이렇게 특종을 잡아봐야겠다 이런 의지는 없습니까? 그 의지야 충만한데 아직은 할 아직 수가 후임을 없어서.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기자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명수 기자 보면서 정반대에 있는 사람도 조금만 이렇게 구슬려서 이렇게 친근하게 해가지고 그거 다 녹취해가지고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기자로서의 엄청난 능력이죠.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쵸. 거예요. 기자의 전화를 받아주는 고위공직자나 유력자들은 대부분 그 기자를 이용하려고 해요.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냥 뭐 선의로 하거나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네. 난 그 비서가 너무 신기한 게 그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랑 통화해갖고 그게 그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랑 다시 그런 류의 얘기들을 막 할 수가 있지? 정신이 막힌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게 이제 꽤 몇 년 동안의 통화 내용이고 그때 당시 그렇게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드러나서 알고 있지 않. 아니 그 통화한 시점도 뭐 스트레이트 그래요? 보도 나온 뒤예요. 근데 뭐 네. 고향이 같다 뭐 이러면서 친해지고 뭐 이러는데 정말 저질이다 이 사람. 도덕관념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TBS 언론 요즘 거슬리는 거 언론 원래 제가 봤는데 약간 지금 보수. 아니, 보수 썼다가 지웠어요. 그냥 언론. 네. 보수 언론이라고 썼던 거는 지난번에 이제 9월 11일 날 제가 말했다시피 수령기간 해제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다룬 언론사들이 많았고 또 TBS 탓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방송사를 없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하고 무슨 여기 뭐라고 했더니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방송 본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정치방송, 편파방송에 몰두해본 결과라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게 같은 언론사가 언론사가 스스로 권력에 의해서 언론사를 날려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 저는 좀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가서 권력한테 아예 그냥 그런 권한을 쥐어준 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선일보 언론사로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부분은 좀 약간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탄생시키고 소멸시킨 곳이 TBS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TBS를 바라보는 눈이 전 어떤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옐로우 저널리즘 같은 거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많이 했어요. 특히 언론 종사자들 메이저에 있는 신문 방송사들이 TBS를 바라볼 때 약간 쌈마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봤던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근데 저는 방송 작가지 않습니까?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가장 그 극단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냐면 어떻게 보면은 정론지와 정론지에 종사하는 언론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괴리감이 되게 커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게 TBS 초반에 이게 언론 탄압 프레임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옐로우 저널리즘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그러니까 언론 탄압의 프레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봤냐면 어느 정도는 그럴만 했어. 그러니까 옐로우 저널리즘이 퇴출된 거 정도의 스탠스였어요. 그러니까 TBS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게 TBS 초반에 그래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와서는 지금 뭐 MBC도 KBS도 YTN도 서로를 이해하고 이게 탄압 국면의 초반에 그 탄압 국면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기론. 충분히 너무 작가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근데 그렇게 레거시 미디어나 그런 미디어에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TBS의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는 비용으로 저런 효율을 낸다고 약간의 질투 이런 게 너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TBS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TBS 구성원들이 아니라 그냥 TBS라는 거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시민들이 두 가지로 TBS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는 과거의 TBS 네, 국민 혈세로 편향적인 방송을 만들어서 쌤통이다라는 것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신장시장 신장개업이나 뭐 해시태그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키지 않고 구성원들이 너무 내줬다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둘 다 미움을 받아서 지금 제가 요새도 TBS 관련된 기사를 보면 너무 못 보겠어요. 아마 KBS도 마찬가지겠을 텐데 댓글을 보면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본질을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은정님도 김어준은 국민이 또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 2위잖아요. 1위가 손석희 씨였고 이게 객관적인 팩트예요. 사실은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이고 김어준 씨는 지금도 현재도 과거에도 그랬고 그런 방송을 했던 곳이 TBS고 근데 왜 TBS의 간판에 달았기 때문에 TBS가 황색 언론을 달고 있다. 이거는 너무 잘못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지금 이 타락 국면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김어준을 얘기하지 않고는 이 사안을 제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금기어예요.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김어준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는 걸 증언하고 싶은데 되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뭐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잖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인정받았고 시청률도 1위를 달렸고 거기에 대해서 TBS 구성원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뒤늦게 뭐 평가를 한다라고 자신감을 안 주시는 분이 계속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내부 구성원들부터 그 정도의 1위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는 그 정도의 국민들이 인정한다라는 건데 그거 자체를 그냥 편향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가면서부터 이게 싸움이 쉽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하고 싶은 말 오늘 다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우리 TBS 송지연 지부장님이 핸드폰에 써오셨어요.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원 없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즌 5도 우리 5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 결정적인 장면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큼티가 뽑은 언론아싸 시즌4까지 왔을 때 결정적인 장면은 뭐가 있는지 각자 말씀해 주시죠. 나 이 얘기하면 자꾸 웃음 나와. 네. 무슨 폭탄 아니 제가 우리 막 결정적인 장면 뭐가 있을까 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뭐 정말 중요한 이슈 막 뜨거운 이슈 이런 거 엄청 많이 다뤘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지지난해 방송 지난주 아닌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추석이어서 쉬었으니까 2주 전에. 2주 전에 우리 송지연 지부장님이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집에 그러니까 부모님 댁에 안 내려가고 집에 있을 거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 얘기 하셨는데 우리 이호찬 부부장님이 그 밈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럼 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바꾸면 왜 위험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도 너무 웃음이 터져서 여기서 웃었는데 제가 막 이제 다른 데 가서 행사나 이런 회의를 하다가 특히 또 생각나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웃음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엄청 되게 엄중한 데인데 제가 너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불을 그래서 바꾸셨습니까? 위험하니까 못 바꾸죠. 저 그래서 베개 바꿨어요. 베개를 바꿨다. 그래서 어제 새로 산 베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베개를 포장하면서 이불을 바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자, 송지연 지부장님은? 저는 뭐니 해도 항상 저희 TBS가 이슈가 MBC 막 터지고 YTN 터지고 그랬잖아요. TBS는 늘 위기였기 때문에 사실 딱히 이슈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메인 이슈로 한 적이 뒤에 많지 밀려 않죠. 있었는데 34회에서 TBS를 단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현 의원이 나와서 TBS 얘기만 했는데 그때가 저희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다 그랬잖아. 하고 싶은 얘기 근데 또 쌓였잖아요. 또 쌓였어요. 늘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송지연 지부장이 그 방송을 마치고 특히 그때 김현 의원이 와서 TBS는 반드시 청문회 언론장악 청문회 주요 대상이다. 그다음에 국정감사 등에서 반드시 서울시든 어디든 다 우리가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 왜 TBS가 청문회 대상이 아니냐라고 확인을 해줬는데 그게 너무 든든하셨다고 그날 여러 번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좋습니다. 자, KBS. 저는 언론아싸의
동시 접속자 수를 굉장히 떨어뜨렸던 이진숙 청문회 또 이제 기억이 나고 그거는 뭐 저희들 뭐 언론화사는 언론화사지만은 정말 이 정권에서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결정적인 장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하나 또 더 얘기하자라고 하면 어쨌든 MBC 박문진 이사 교체가 이제 집행 정지가 됐던 거 박선아 이사님 나오셔가지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물론 그 전에 이제 권태선 이사님이라든지 이거 그 해임 시도가 막힌 적이 있었지만은 계속 공영방송이 밀리다가 한번 좀 반격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좀 통쾌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대본에는 없지만 저희가 국회에서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되던 첫날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뭐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그 현장에 직접 갔었어요. 그래서 이진숙 씨가 입장을 할 때 이진숙 씨한테 묻고 싶었던 분들이 이진숙 씨한테 이제 질문을 하던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어디서 천둥 번개와 같은 목소리로 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용마 기자에게 사과하십시오. 라던 분이 있어요. 바로 네. 이분이시죠. 이호찬 본부장님. 네, 그래서 그렇게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뭐 소란이라뇨. 아니 그게 김장겸의 프레임. 김장겸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 폭력을 행사했다. 폭력이라니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분들 1개월 국회 출입정지 됐거든요. 네. 이제 풀렸대요. 이제. 그랬는데 그 후에 풀렸어요. 예, 그 후에 그 고한석 지부장님이 아니 그때 목소리 컸던 이호찬 본부장은 1개월 해야지 왜 우리는 똑같이 1개월을 받아야 되냐 네. 이렇게 항변하던 갑자기 네. 그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그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 YTN은 기억 남는 거 있습니까? 뭐 전 박상현 본부장님 뭐 말씀에 다 동의하고 다 그 기억나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노정면 의원이 나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할 때 엄청 까탈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참 네. 국회 가서도 어지간하더라고요. 네. 아 국회 가서도 어지간해요? 네. 네. 아 그 이진숙 청문회 때 네. 그 활약하던 모습. 아, 저는 그때 안 나왔었어요. 그때 네. 출연 안 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봤는데 옆에서 노조면 의원이 말할 때마다 고한석 지부장님이 제가 노조면 그 의원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고한석 Y님을 봤어요. Y님. 왜요? 걱정돼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되게 당황해하고 좀 되게 뻘쭘해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좀 네, 재밌더라고요. 재밌었군요. 근데 부러워하셨잖아요. 그때 든든하시고. 든든해 보여서 되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MBC는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오윤혜님. 오! 야, 배워야 돼, 이렇게 배워야 돼. 우리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아, 우리 아, 진짜? 권해편연지 첫 우리 콘서트 할 때 수요일 날이었나요? 그게 지금 헷갈리는데. 네. 그 언론아싸로 중계했었잖아요. 네. 그때 오윤혜님이 노래하셨을 때 아, 네. 오, 야. 오윤혜님이 진짜. 갔습니다. 그리고 네. 큰일 하실 거야. 처음에 선곡을 하셨다가 그걸 바꾸셨어요. 어려운 곡으로. 그래서 뭔가 정말 그 잠깐의 시간을 어쨌든 MBC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나 이런 걸 끌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어려운 되게 고난이도의 선곡까지 세상에. 바꿔가면서 노래 불러줬을 때 진짜 네. 아, 저 인상적인 이제 또 결정적인 장면 감사드립니다. 바꿀래요. 입을 바꾸면 위험해서 이호찬의 사회성으로 바꿀래요. 이제 저는 이제 시즌 5부터 저는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149회 했었던 언론아싸를 쭉 돌이켜봤을 때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선 되게 신기했던 건 각 지부에 가서 우리가 방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집에 갔다고요? 지부 아, 또 네네. 시작이네. 노조라고. 지부 YTN 지부 KBS는 본부. 본부. KBS는 본부. 이렇게 MBC 그 네. 노조분들의 사무실에 가서 방송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KBS 거기 본부 갔을 때 세월호 유가족분을 실제로 만나서 같이 방송을 했었던 그 장면도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 촛불 들고 막 그때 다큐 하라 그렇게 했었던 이게 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콘서트 진짜 가수 지금 노래하는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어쩌자고 그렇게 또 큰 무대에 서서 또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네, 제 본업을 인증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리고 저는 박선아 이사님과의 방송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방송을 하면 이제 제가 방송을 한 10개 정도 하잖아요. 가면 인상 깊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좀 많이 퍼뜨리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박선아 이사님께서 본인의 거의 각자의 사비를 걷어서 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봤을 때 숨어있는 정말 영웅 같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저도 알게 되어서 참 좋았던 계기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시즌 4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언론아싸 시즌 5도 계속 됩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시즌 5는 공식 버전은 12월부터입니다. 11월이죠. 아, 11월. 아, 이런. 빨리 이 해를 적고 싶어서. 네. 11월부터, 저희가 지금 오마이TV랑 이거 공동 기획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즌 5는 8회를 하게 되는데요.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 예, 오후 2시. 오후 2시. 오후 2시죠? 4시인가요? 이 큰일 났네요. 그거는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해주셔야 될 텐데. 오마이TV에 최지은의 뉴스 호로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광화문에서 시민문화제 할 때 사회를 봤던 TBS 전 아나운서였고, 저희 언론아싸도 윤혜님이 사정상 못 장군님 아니에요? 맞아요. 최 장군님. 최 장군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최 장군님하고 저희 그 호로록하고 언론아싸가 콜라보 방송으로 8회를 11월 첫째 주부터 첫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마이TV를 보시면 시즌 5 예, 언론아싸가 또 시즌 5로 저희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시간이 없어서 아직 의논 못했지만 저희가 10월에 언론아싸 특별 외전이 2번 하려고 이걸 합니다. 방송으로 지금 얘기하고 소외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저 오늘까지까지 아니에요. 윤혜님하고 해야 돼서 윤혜님 섭외를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오후 2시면 매블쇼랑 경쟁하실 생각이냐고 지금 이렇게. 오후 2시 아니고 오후 4시입니다. 맞아요. 매블쇼 때문에 저희가 오후 2시 겁 없이 덤볐다가 그 2시는 어느 유튜브도 배치 안 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오후 4시. 4시. 네. 신문 정리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 오마이TV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언론아싸 시즌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정확히 정해지면 예고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외편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번외편은 저희가 10월에 2번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 저희 이 완전체로. 시즌 5는 완전체로 안 나갑니까? 시즌 5는 그 오마이TV랑 콜라보인데 그 오마이TV 스튜디오로 가요. 지금은 이제 민원연에서 하거나 저희가 언론아싸 노조 사무실에서 했었는데 그 스튜디오에는 최대 3명밖에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사회자 한 분과 두 분씩 두 분으로 돌아가면서 8번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그때 또 예고 드릴 테니까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언론아싸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2달 후에 뵙게 되겠네요. 그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국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많은 또 좋은 소식 준비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달 후는 아니고 한 달? 그리고 10월에 2차례 또 번외편을 하는 거고 그건 또 이제 끝나고 얘기를 나누셔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되게 빨리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식구 같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돌팅이님, 박연우님, 이렇게 아까 이름 못 말씀해드린 박규환님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달 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같이 외쳐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